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고질적인 원인과 호주 부동산 투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호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을 물론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왜 호주에서 집을 사야 되는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 시작했을 때 이자가 굉장히 낮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많이 뿌려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더 급격하게 호주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인 서민들의 삶을 봤을 때는 주거지가 굉장히 도심지에서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도심에서 집을 구하기에는 워낙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점점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 호주 부동산을, 주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심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로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바로 호주의 이민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19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간 호주가 받았던 이민자의 숫자가 8만 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2000년도 들어서는 무슨 이민자를 연간 막 32만 명씩 받아버렸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호주의 NOM에 이게 거의 뭐 40년 동안 1310만 명 정도가 증가를 이제 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인구가 50% 증가하게 된다. 3,88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한국 인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멜버른과 시드니가 각각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호주도 이게 국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도시의 인구가 전부 다 몰빵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시티들이 메가시티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열악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집을 지금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더 어려워질 거다,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드니는 한 500만 명에서 한 970만 명까지, 한 1000만 명까지 올라갈 거로 보이고, 멜버른도 뭐 1000만 명 넘어가고, 브리즈번 5천만 명, 그렇게 퍼스 뭐 5천만 명이 아니라 400만 명, 퍼스도 400만 명,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400만, 400만,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라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게 현실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도그박스 아파트, 좀 아파트를 비하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파트에 그렇게 밀집해서 사는 주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좁은 면적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호주의 인구가 증가하는 한 영원히 주택과 기반 시설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호주는 주택에 부족한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그다음 기반 시설에 막대한 돈이 투자될 것을 지출을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택을 사든지 투자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같이 인구가 줄어들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한, 그리고 집이 부족한 한,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집 매물을 던져버릴 수가 있고, 모기지 때문에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릅니다.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제에서. 하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금리가 높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뽑아놓을 수 있고, 뉴사우스 웨이스, 호주의 그런 스테이트 하나의 그런 도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모기지 먼슬리 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모기지 리페이먼트가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렌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맹신할 수 없다라는 거고,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기지 리페이먼트도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onthly return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면은 뭐 뉴사우스 웨일스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가격이 싼 지역도 있긴 하거든요. 뭐 17만 5천 달러짜리 그런 주택도 있고, 뭐 4만 4천 달러짜리 주택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로스 먼스 리턴이 이렇게 너무 작게 나오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역들은 렌트 투자보다는 아예 주택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 5년 정도 내가 묵혀놓자, 이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27만 달러에서 48만 달러까지, 58만 달러까지도 집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달러짜리를 사면은 얼마만큼 더 집값이 오를까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죠. 이미 6억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또 2억 7천짜리를 사가지고 또 장기 동안 묵혀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득을 볼 수 있을까는, 또 빅토리아 얼마만큼 중요한 지역인가,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 멜버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이제 상위권에 속해요. 확실히 도심지는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도심지에서 렌트를 돌렸을 때 투자용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도 좀 나쁜 편이다. 집값의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지역들, 제가 QS라고 했는데, 퀸즐랜드 쪽 이제 지역들도, 여기는 굉장히 먼슬리 리턴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렌트를 돌리겠다, 내가 호주 부동산으로 좀 렌트로 뭘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또 뭐 이런 정도의 집값 분포가 되어 있는데, 무난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고요. 먼슬리 리턴하고 집값이 그냥 뭐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광산이 많죠. 광산이 많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ACT,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역시 비쌉니다. 역시 수도라 그런지 굉장히 비싸죠. 여기는 이제 집값이 거진 뭐 다 이제 5억 이상 넘어가고 5억 6천까지 분포되어 있고 원스루 리턴이 굉장히 작다라는 점. 쉽지 않다. 부동산 투자하는 것 있어서도 이제 많은 돈을 인구 2배 증가했을 때 지금 이 현재 5억에 사가지고 한 8억, 9억 정도에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지역들이 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고질적 원인과 호주 부동산 투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그다음에 모기지를 했을 때 렌트를 돌렸을 때 남는 차익이 지역별로 굉장히 달랐고 특징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야 되고 귀찮긴 하죠. 그래서 내가 발로 뛸 생각이 있고 호주 부동산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가면서 집들을 방문해서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집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귀찮고 그냥 연금 형식으로 그리고 투자 형식으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부동산 신탁 관리 회사 이런 회사에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캐피탈 시티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이런 쪽의 집들에다가 아무 지역이나 또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실적은 그런 지역에다가 해서 투자를 해도 몇 년 지나면은 인구가 2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유리해요. 조금 유리하긴 하고 왜냐면 모기지를 연끌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버틸지 안 버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좋은 가격에 집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